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서 출연을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밀착 슈퍼비전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밀착을 해야 되더라고. 왜냐면 맞아요. 거의 로테이션 내가 다 짜야 되고 네. 그쪽에 내가 다 허락 맡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 이후로는 절대로 안 돼.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아무도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운 좋게 그 틈새 내가 잘 모르던 틈새를 가서 그렇게 오게 됐죠. 맞아. 잠깐 그때 찍은 사진을 내가 들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존 홉킨스 구간이에요. 보통 기념사진을 여기서 찍는데 내가 이 선생 기념사진 어딨나 그러니 기념사진을 안 찍었다고 이 연시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너무 집중하고 잊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 세병원 들어가면 그 소아정신과 컨퍼런스 룸 중에 한 면인데 이게 굉장히 큰데 여기 보면 역대 그 과장님이세요. 소아정신과 과장님. 근데 1대 과장님이 리오 캐너라고 자폐증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이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역사적인, 이 말 들으면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그 같이 또 요거 하나 있네, 요거. 저 엄청 애때 보이는데. 엄청 날씬하시고. 이때 엄청 날씬했을 때고 내 혼자 찍은 것도 이때 완전 이때 제가 학교에 학생인지 착각했을 학생이라고 이게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같이. 자, 그러면 그때 자신이 수련받았던 한국의 환경과 거기서 수련받았던 그 환경에 네. 어떤 이제 느낌이 왔었나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텝 교수님들은 5분 정도 네, 됐는데 존스 홉킨스는 스텝이 한 지금 80명 정도 되고 그 당시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그 정도였던 것 정말 같아요. 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네. 소아정신과만 그만큼이에요. 그니까요. 응. 어, 정신과까지 합하면 난 얼마인지도 몰라. 네. 이게 그게 너무 그게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거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놀라운 거 같습니다. 네. 전공이 한 명당 지도 교수님이 너무 많다는 게 그치.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전공의들이 뭘 궁금해하면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Yes. 강의 같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좀 부럽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도 한국 고유의 이제 정이 있어서 맞아.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애착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장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 정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좋은 수련을 받게 해주는 장점들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존스 홉킨스 연수 경험이 좀 컸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느낌이었어 전체적으로 갔다 오고 나서? 한국 대학병원에서 진료 보는 거랑 여기 진료 현장에서 진료 참관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달랐는데 일단 환자분들 배당된 시간이 제일 짧은 환자가 거의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환자당. 맞아. 우리 짧은 환자 30분. Yes. 네. 근데 저희는 제가 전공이 외래니까 교수님보다도 훨씬 환자 수가 적은데도 한 뭐 40명 이렇게 봤어야 됐거든요. 아이고 가만있어 봐. 40명 하루에. 그쵸? 네. 진짜 엄청 많다. 많은 거죠. 잠깐. 그 대학병원에서. 그쵸. 그러면 한 명당 얼마 정도? 거의 한 명당 뭐 10분 쓰면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렇지. 40명 보려면. 10분도 못 쓰죠. 대부분. 그러시구나. 네. 우리는 재환이 오면 30분, 신환이 오면 우리는 소아정신과라 신환 1시간 정도 주고 사실 나는 네. 더 복잡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까지도 네. 보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생각하면 진짜 긴 시간이죠. 그쵸. 응. 네. 특히 정신과를 말을 깊이 나누지 못하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더 환자에게 시간을 많이 주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그 마음 잃지 않고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나는 요번에 알고 놀랐는데 한국에는 상담이 보험이 안 됩니까? 상담사들이. 예. 네. 상담사들은 보험 영역에서 아직 그러면 테라피가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보험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듣기로 왜냐면 저는 보험 되는 줄 알고 네네네. 엄청 권해드렸거든요. 어. 무조건 상담부터 시작하라. 네.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무조건 네.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네. 왜냐면 상담 쪽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상담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부담 없이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고 제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담사들이 또 해줄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코어가 돼야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상생하고 결국 환자들한테 좋은데 Right. 아직은 그런 코어에 대한 개념은 아. 한국은 아직은 조금 작지 않을까 싶고 그렇구나. 근데 소아청소년은 실제 이제 옆에 항상 센터를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상담사들이랑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Right. 많은 왜냐면은 것 같아요. 부모 상담도 해드려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부모 트레이닝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소아정신과는 함께 연결이 있는 상담사가 있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아이를 보다가 또 얘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쪽과 연결을 하고 네. 또 나와 그 상담사가 계속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시스템도 좀 발전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병원 가면 상담 1회당 15만 원 내고 하고 어이구 있대요. 그건 좀 진짜 비싼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정신분석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이나 아. 그렇게 이제 아예 비급여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안에서 정신과 의사가 하면 뭐 대략 15분이면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00원에서 15,000원? 그러니까 보험이 있으면 네, 보험이 있으면 30분 정도 응. 뭐 면담을 하면 대략 한 2만 원에서 그러니까 3만 원 안쪽? 그 정도면 부담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응. 더 늘어나야 되고 Right. 늘어나기 위해서 뭐 저희 학회 같은 쪽에서도 되게 애를 쓰고 계시다고 노력하시고 하더라고요. 계시고 이게 맞습니다. 비용이 올라가는 거 맞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우선 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맞아요.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전 세계를 보면 물론 힘드신 분도 많지만 전체적인 생활 수준에 비해서 우리 정신 건강 순위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의료 보험가도 사실 더 많은 돈을 낸다는 게 부담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정신 건강 보험료를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거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그쵸. 엄청나게 많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너무 내고 심하죠. 그 대신 의사한테 가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조금 맞아요. 차이인 것 같아.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정신 건강과 건강에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게 있으니까 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제가 수련 받았을 때 환자분들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랑 지금 오시는 환자분들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좀 많이 변하는 진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이 상담 위주의 정신과다 보니까 어허. 그냥 길 가시다가 자녀 문제가 걱정되신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쵸. 문턱이 낮아졌다. 그건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 그게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가보라. 맞아요. 상담사 가보라. 이렇게. 정신과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되게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한 게 대부분 정신과 오시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진료 기록이 남지 않을까. 맞아. 네, 뭐 나중에 이제 뭐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맞아. 뭐 이런 그런 질문 문제인데 많이 하시더라고. 적어도 첫 번째 진료를 받을 때는 Z 코드라고 그냥 상담 코드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불이익도 원래 이제 지금 또 거의 없다고는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예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해주고.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다 해놔서 다른 진료도 마찬가지지만 진료한 기록이 다른데 샌다는 거는 없죠. 없습니다. 그건 이거는 없죠. 네. 그러면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그 우리는 처벌이 엄청 더 크잖아요. 처벌이 크고 한국도 당연히 수령 계속 받고 그거 절대 안 된다. 네. 우리 만약에 병원에 뭐 유명한 사람이 왔다거나 연예인이 왔다 이런 것도 절대 그 사람 거 볼 수도 없고 맞아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한 의료 기록은 바깥에 나가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가면 안 되고 나가지 않고 그걸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직장 가서 직장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 다 합하면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4명에 1명 정도는 정신적인 그렇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뭔가가 부족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또 남자쌤 아주 차분하고 좋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런 거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궁극적 목적은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그렇죠. 있는 한 네. 사람 한 분 한 분 또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네. 같이 노력해 봅시다.